이민법을 제가 프랙티스하는 사람은 아니고, 말하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민법에 대한 지식이 서당계 수준일 텐데, 그거보다 훨씬 이상이시죠. 저희한테 고객이 상담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는 EB5 투자 계약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으로서, 첫째, 내가 이거 원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임시 영주권에서 그 임시를 떼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건 물론 일반인의 관점에서의 걱정인데, 그게 결국은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따지지 않았었다 보니 나중에 이어지는, 불거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제가 생각한 거는 EB5를 받는 데 있어서의 관심이, 내가 과거에는 50만 불, 이제는 80만 불이 됐고 뭐 105만 불이 될 텐데 어딘가에 내가 맡기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영주권을 받겠구나 라고 그냥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겠구나 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러한데 비전문가인 대부분의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세부적인 계약 사항이라든지 법적인 세부 사항을 전부 이해하고 그런 최종 계약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요. 어떤 리지널 센터나 이민 관련 서류를 도와줄 수 있는 로펌을 선택할 때 그런 선택에 있어서 어떤 믿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그런 법적인 모든 디테일을 전부 이해하고 진행을 한다는 건 일반적인 비전문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죠. 그렇죠. 투자 이민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참여한다는 것은 전문적으로 보면 이민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민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제 투자 대상에 대한 투자 계약이니 그 계약법, 상법상의 이슈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결국은 내가 영주권자가 됨으로써 나는 이제 미국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또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한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미국 영주권만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정말 이주의 목적으로 영주권을 받아 이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서건 미국의 어떤 과세 제도에 스스로를 노출하고 거기에 적용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세법의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죠.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안타깝게 또는 뭐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민에 대한 거, 내가 영주권을 받는다라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고 결정을 내리다 보니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준비가 부족하다, 또는 이와 같은 이민법에 대해 뭐 EB5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리지널 센터에 이런저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닌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그 이후에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고, 내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어떤 계약법상의 이슈라던가, 아니면 내가 영주권자가 되었을 때 어떤 세법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세법상의 부담을 내가 감안해야 되는지에 대한 평가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교과서적인 모범 답안이시고요. 예, 맞습니다. 너무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거기까지 감안을 해서 EB5에 대한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경우는 잘 없죠. 네.